이 이야기는 군고구마를 먹고 싶은 한 남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기본으로 영하 14도씩 찍고 있는 철원입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사우나에 난로가 있지만 뜨끈한 사우나에 고구마도 굽고 라면도 먹고 싶은데 이 녀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식용유통과 이 냄비 뚜껑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 실리콘은 불에 탈 거라 빼줘야 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열풍기를 녹여도 꿈쩍도 안 하고 라이터로 지져도 잘 타지도 않습니다. 지려버리는 내열유리 냄비 뚜껑 성능에 감탄하며 그냥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뭐로 접착한 건지 잘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다 뜯어내가지고 실리콘이 불에 타서 유해한 가스가 나오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제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당 200원인가 해서 사왔습니다. 이걸 그라인더로 냄비 뚜껑보다 살짝 크게 해서 재단해주고 용접법은 깔끔하게 갈아주고 냄비 뚜껑 모양으로 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냄비 뚜껑을 거치하는 틀로 쓸 겁니다. 앞뒤로 겹쳐야 하니까 2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다이소에서 스텐 간장 종지를 2개에 1,000원에 팔길래 냅다 집어왔습니다. 이렇게 싼데 튼튼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2개를 겹쳐서 공기 주입구를 만들어줄 겁니다. 가운데 뚫고 주변에 구멍 내주고 겹쳐서 돌려주면 이렇게 구멍이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작업인데 이 통에 냄비 뚜껑 넣을 구멍을 따줘야 합니다. 이거 실수해서 다시 주문하면 이틀에 걸려서 오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다듬어줘야 합니다. 너무 크면 헐거워서 난리가 나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금씩 다듬어줬습니다. 열에 의한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 나약하기 짝이 없는 내열유리가 부풀어 오르는 지 몸을 막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유리가 움직일 수 있게 틈을 줘야 합니다. 아까 만든 사각틀의 모서리마다 구멍 뚫어주고 통에 대고 위치 잡아줍니다. 거기에 볼트랑 너트랑 조여주고 냄비 뚜껑 넣어서 앞뒤로 조여줍니다. 뭔가 TV같이 생겼네요. 좋습니다. 유리가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게 너트로 여유를 좀 줬습니다. 이제 이 올망지고 이 비싼 스텐미니 경첩을 통뚜껑에 달아줄 건데 바로 달 순 없고 저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줘야 합니다. 너무 얇아서 2mm만 더 밀어서도 구멍이 뚫려버리는 굵기네요. 이제 바로 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뚜껑이 덮이는 구조기 때문에 통에도 경첩 부분만 제거해줘야 합니다. 참 쉬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만드는데 작업을 10시간 이상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항상 제가 한 이틀이면 만들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한 3배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어찌저찌 미니 스텐 경첩 달기 성공. 좀 뻑뻑하긴 한데 만족합니다. 이제 아까 만든 공기 주입구를 뚜껑에 달아줘야 합니다. 너무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창작이 사라지는 속도가 마치 제 통장에 돈 사라지는 속도와 같기 때문에 조금만 뚫어줬습니다. 여기에 볼트로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공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받침대 넣어서 나무가 잘 탈 수 있게 바닥을 조금 띄워줍니다. 굴러다니는 스텐 손잡이도 하나 달아줬는데 좋네요. 이제 다이소에서 사온 이 수저통을 연통 고정대로 만들어줄 건데 그라인더로 연통 크기만큼 따주고 주변부 잘 갈아서 연통이 딱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잘 들어가네요. 이제 이 수저통을 통이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일단 구멍 뚫어서 자리 만들어주고 통 자르고 남은 거로 바닥 만들어서 수저통이랑 용접해 주려는데 용접은커녕 구멍만 나가지고 아까 200원에 사온 거 3개를 잘 꺾어서 90도로 인사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망치로 쳐도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들 기억자로 3개 만들어준 다음에 연통 크기만큼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 통이 너무 얇아서 가위로 그냥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다 잘라줬습니다. 연통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최대한 연통이랑 사이즈가 같도록 구멍을 뚫어주고 아까 만든 기역자와 수저통을 볼트로 잘 고정시켜준 다음에 연통을 넣어봤는데 잘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이 수저통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가격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옆에 집게 거치대가 있다는 사실이죠. 와! 아, 최고예요. 이제 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도저히 만들 만한 재료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사왔습니다. 이거 비싸요. 하나에 4,000원이 조금 넘는데 조금 후달리더라고요. 생수 하나 사준다고 생각하시고 단돈 990원으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다리가 큰가 걱정됐는데 나름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바보 상자처럼 생겼네요. 이제 이걸 사우나로 옮겨서 난로 교체해주고 자바라 연통을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네요. 제 맘대로 안 움직입니다. 영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닥에다 대고 모양 잡아준 다음에 다시 설치해줬는데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장작 넣고 토치로 불 지펴주면 불이 금세 활활 타오릅니다. 연기도 솔솔 잘 나옵니다. 연통이 기니까 가면서 열이 식어서 그런지 연통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자바라를 세로로 달아서 그런지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죽어.
그래서 옆집 아저씨 연통을 뜯어오기로 했습니다. 연통도 돈이기 때문에 아껴줘야 합니다. 연통을 뽑다가 옆집 아저씨에게 들켰지만 겨울이라 제철인 옆집 아저씨는 살이 통통 불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쫓아오는 옆집 아저씨를 피해서 잘 숨었다가 지나가시는 걸 확인해주고 바로 연통 다시 만들어서 저기 달아줍니다. 아까보다 모양은 좋은데 효율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물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옆에 연기가 새는 건 막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기가 제 폐로 들어가서 구멍에 차곡차곡 쌓여서 기침을 할 때 입냄새 대신 장작 탄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 할 때쯤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벙쪄서 깨진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원인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연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뜨거운 유리와 만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유리 내부에 팽창 수축이 불균일하게 일어나면서 응력의 한계를 넘어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냄비 뚜껑을 3개나 사놨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바로 갈아 끼워가지고 다시 사우나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